슬리생 2가 나왔습니다. 2월 17일 첫 방송이라고 하네요.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을 안 봤잖아요. 안 봤어요? 네, 바쁘다 보니까 시즌 1을 안 봤는데 이걸 보니까 뭔가 그 의사와 의료진들의 그 병원 내의 약간 그런 인간관계에 좀 중점을 둔 그런 좀 따뜻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의학 드라마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근데 특히 이번 슬리생 같은 경우는 많은 의사 선배들이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인정을 받는 드라마예요. 실제 PK생도 잠깐 나오는 것도 보면 굉장히 고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뷰들을 보면 뭐 이게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영상들도 많고 또는 러브라인 해석에 관한 영상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의대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밌을지 그런 관전 포인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딱 보면서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슬리생에 보면 여러 러브라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병원에서 실습을 돌다 보면 생각보다 PK생들과 병원 사람들 간의 러브라인도 꽤 있거든요. 제가 또 아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배들에게 그런 관련된 얘기는 못 들었는데 또 저만 모르고 있는 그런 얘기들인가 싶어요. 보통은 치프 선생님이라고 하는 레전드 선생님들이 우리를 교육을 시켜요. 네. 그리고 가끔 교수님 외래 참관이나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교수님보다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치프 선생님들과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치프 선생님도 연차로 보면 많이 차이 나는 거지 우리가 예과로 들어왔으면 한 본과 3, 4학년 정도 되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대 생각보다 N수생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또 이제 나이는 점점 더 좁혀질 수 있으니까 또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2에서는 그런 PK생의 러브라인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시즌 1에서는 이제 딱 이제 PK 뭔가 병아리 같은 느낌의 PK들이었고 이제 차차 또 병원 내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또 혼나고 또 어쩌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제 장교율 선생님의 과 선택인데요. 시즌 1을 보면 여러 교수님들이 이 장교율 외과 레전드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매력 발산을 하는 네.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외과 레지던트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이 이렇게 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많이 챙겨주시면서 자기 쪽으로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시즌 1에서 보면 이 장교율이 레지던트 3년 차입니다. 실제로 지금 외과가 수련 과정이 3년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중 설정에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면 장교율은 지금 졸국을 하고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가 된 거죠. 지금 조정석이 있는 간이식 외과라든지 그런 쪽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소아외과 이런 데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고려하고 레지던트 3년차로 설정을 했던 게 아닐까요? 이 다음 시즌을 내다보고.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지극히 의대생스러운 관점인데 아까 예고편 봤을 때 홍두랑 윤복이가 혼나는 거 기억나세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보기만 해도 마치 저의 미래가 눈에 그려지는 것처럼. 너 수술방 그냥 들어와? 공부하고 들어와. 이랬잖아요. 저 방금 멈칫한 거 아시죠? 넌 내 수술 구경하러 들어왔어? 공부하고 들어와. 공부하고. 너 수술방 그냥 들어와? 공부하고 들어와. 실제로 이렇게 무섭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학생이 노답이면. 교수님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국중에서 나오는 그 김준환 역할을 맡은 흉부외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술 과정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오라고 혼을 내는데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흉부외과를 최근에 돌았거든요. 근데 네. 교수님께서 이 수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삭하게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가상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냥 그 수술을 참관하면서 바로바로 이거 뭐야 이렇게 딱 짚으면 바로 혈관이나 신경 대답할 수 있을 정도.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르는 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모르면 착한 교수님들은 그냥 공부해와 아니면 과제로 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서운 교수님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실제로 모든 교수님이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정경호 교수님처럼 무서운 교수님은 한 열에 한 2~3명 정도? 저희 병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율이 높은데요? 홍두랑 윤복이한테 감정 이일 한번 해보자면 네. 실습을 돌기 전에 인계장을 읽습니다.
이 교수님은 수술 과정을 꼼꼼히 물어보니 꼭 숙지하고 가세요 이렇게 적혀 있거나 또는 이 교수님은 사실 수술에만 집중하셔서 우리한테 뭐 딱히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러면 그냥 조용히 보다 나오는 거고 이런 걸 보고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돌 과의 내용을 미리 그 전 주말에 공부를 해놔야겠네요. 그쵸. 그 인계장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번에 혼난 PK분이 다음 인계장에 적을 때는 잘못하면 수술방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적혀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를 보자면 실제로 이제 병원 안에 식당이나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PK생들이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이제 편의점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 기웃기. 그러면 이제 이익준 교수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니네 PK생이야? 이러면서 전혀 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좀 담아봐 이러면서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옷 입고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바로 네, PK이신지 아시니까. 네네.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요소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PK생들이 되게 귀여움을 많이 받는 존재거든요. 네. 아무래도 PK 학생들은 학생이다 보니까 또 병원 내에서 그래도 뭐 예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환자분들을 이제 조금씩 만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것도 어쩌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홍대로 윤복이가 처음 이제 환자를 문진하러 가는데 막 떨려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얘네한테 물어보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면 굉장히 풋풋한 정말 아기 의사 같은 느낌이 나서 딱 학생 의사. 정말 아기 학생 의사 같은 느낌이 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실제로 드라마에 나온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도 형준 오빠 얘기를 들으니까 시즌 1을 안 봤지만 시즌 2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드라마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